안녕하세요. 신용장 핵심 톡톡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신용장 실세 샘플을 보면서 기본 조항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용장이 저희 회사에서 직접 받은 신용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예민한 정보는 제가 삭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어플리컨트가 누구인지, 베네피셔리가 누구인지, 발행은행이 누구인지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겠죠?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회에 보시면 place of taking in charge, 물품을 어디서 받았느냐 또는 이제 선적항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port of discharge, 물품을 양학하는 항, 도착항이 되겠고요. 또는 airport of destination, 목적지 공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44C에 보시면 latest date of 신문. 여기서 2021년 5월 15일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때까지는 선적을 완료해야 되는 마지막 날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가 매일 출항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운항하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우리나라에서 배가 일주일에 몇 편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셔서 자주 없다면 미리 혹시 딜레이 될 거, 스킵 될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미리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의 부분은 description of goods예요. 물품의 명세가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수출자와 수입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거래를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 회사마다 다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BL과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신용장에서 우리 신용장 개념 잡으실 때 뭐죠? 일치하는 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 이런 것들을 다 일치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signed invoice. 송장인데 서명이 된 송장이죠. 내가 서명이 되어 있는 송장을 quadruplicate, 내부를 제출하시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원과 관련된 부분이죠. Draft at 30 days from bill of lading date, 즉 선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0일 출급 조건의 환원을 제출하시오. 근데 우리가 환원은 몇 부가 발행되죠? 환원은 두 부가 한 세트죠.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가 분실이 되거나 훼손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환원은 대금 결제를 위한 금융서류, 중요한 서류다. 그래서 반드시 두 부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3번에 보시면 complete set of clean on board bill of lading. 우리가 선화증권을 제출하는데 여기서 complete set을 제출해라.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complete set이라는 개념은 발행된 원본 부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complete set이라고 하지 않고 full set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선화증권이 세 부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선화증권 세 부를 발행하세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나올 신용장 상에 나와 있는 BL 조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우리가 앞에 나왔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서명이 된 사목송장을 요구하는데 매뉴얼이, 즉 수기로 서명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스탬프 찍어서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수기로 서명해서 보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non-negotiable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도대체 non-negotiable 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요? non-negotiable 이라는 것은 유통이 불가능한, 즉 사본을 얘기하는 거죠. 사본 서류 한 세트를 to be sent to applicant, applicant에게 보내시오. 얼마 이내에? Within 5 days from the date of shipment. 선적일로부터 5일 이내에는 사본 서류 한 세트를 보내는데 쿠리어를 통해서 보내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UPS나 DHL이나 TNT를 통해서 보내시고 그 특송 영수증을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인 quadruplicate, 똑같이 상업송장과 마찬가지로 내부를 제출하시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아직 남았죠. 인도 신용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Certificate of Analysis. 여기서 Analysis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증명서, 쉬운 말로 하면 그냥 검사증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증명서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거대로 Certificate of Analysis 제목을 이제 그렇게 바꾸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에는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를
in 3 copies, 3부를 제출하시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러이런 것들을 나타내 달라라는 뜻이죠. showing goods to be Korea origin. 그러면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 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땡땡 표시를 하시고요. The goods are Korea origin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이거를 한번 놓쳐서 이제 담당자가 하자를 잡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eneficiary declaration, 수익자가 뭔가 확인을 해달라, 수익자 확인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뭘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냐면 one set of non-negotiable document, 우리가 똑같이 사본 한 세트를 보내는데 어디에 보내라고 얘기되고 있나요? per email,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라. 누구? 바이어한테 즉시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메일 보내시고 보냈다라는 증빙을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또 추가로 조건이 또 남았습니다. additional conditions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hipment by seaworthy vessel, 우리가 가망성이 있는 선박을 통해서 선적을 하시오. 즉 가망성이라는 뭐죠? 우리가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적합한 그런 선박을 선택해서 선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박이 which are not more than 25 years old, 선박의 연령이 설령이라고 하죠. 선박이 건조된 날로부터 25년이 지나지 않아야 되고 또 classed at 100A1 by Lloyds와 equivalent classification society, 즉 로이즈 성급협회나 그와 동등한 성급협회로부터 1등급 선박이라고 우리가 검사를 해서 증빙을 받은 그런 선박의 화물을 실으시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행을 하실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한 번을 확인하신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all documents, 모든 서류에는 이러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시오. 즉 모든 서류에 이런 거를 기재해 주시오. 뭐 기재하라고 되어 있나요? 신용장 번호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는 뭘 또 나타내라고 되어 있죠? Import is being effected under current foreign trade policy 2015에서 2020, 즉 2015년에서 2020년 해외 무역 정책에 따라서 수입이 이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시해라. 그래서 이런 조건이 나오면 여러분들 서류상에 그냥 import is 여기부터 2020까지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언급하라는 것이 있죠. Please mention IEC number, 우리 import export code 넘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ST 넘버는 뭐냐면 우리의 사업자 등록증과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 넘버, GST 넘버, 이메일 넘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신용장에 보니까 IC 넘버가 뭐고 GST 넘버가 뭐고 이런 게 뭔지 다 명시를 해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래를 하는데 신용장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나 내가 상대방의 IC 넘버, GST 넘버 알지 못한다면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this is mandatory,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수적으로 선화증권이나 인보이스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ross weight inclusive of wooden pallet, 팔레트를 포함한 gross weight, 총 중량이 must be mentioned, 언급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패킹 리스트와 BL에서 언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BL과 패킹 리스트에는 이미 그로스 웨이트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additional set of document, 우리가 추가로 한 세트를 더 필요한데 누구용인 거죠? Issuing bank, 발행은행용으로 한 부를 더 제출해라. 그럼 우리가 한 부를 더 복사하셔서 매입하실 때 for issuing bank 이렇게 기재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항목은 뭐가 나와 있죠? 본 신용장이 어디에 적용을 받느냐? This credit is subject to 무엇에 적용을 받는다? 중거법을 얘기하는 거죠. UCP, DC, Documentary Credit, UCP, DC 600, 즉 UCP 600 신용장 통일규칙 600을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discrepancy fee라는 거죠. 하자 수수료. 내가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자 수수료를 떼는데 얼마죠? US 달러 118.
118불을 화자 수수료로 will be charged. 청구하겠다라는 뜻이죠. 언제? On presentation of each set of discrepant document. 우리가 하자 있는 서류가 제출될 때마다 118불을 청구하겠다. 굉장히 비싼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이런 사소한 부지가 회사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해한 신용장 기본 조항을 가지고 미리 포스트잇에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SD 언제, ED 언제, 그리고 내가 제출해야 될 서류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에 주의해야 되는지 포스트잇으로 먼저 신용장에 붙여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용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완벽한 서류 만드시는 데 이상이 없으시겠죠? 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